네, 이한도택TV입니다. 드디어 인테리어를 마무리했습니다. 뭐 각자 업을 가지고 있고 주말에만 각지에서 저희 식구들이 모여가지고 셀프로 인테리어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한 2달 정도 소요됐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집 평수가 크지 않아서 좀 빨리 마무리됐던 것 같고요. 이 아파트에서 이런 집은 처음이에요 라고 얘기를 주민들이 오고 가면서 저희 작업하는 거 이렇게 보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부를 보시고 저희한테 건넨 말이에요. 그래서 깔끔하게 잘 마무리했고요. 그 과정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획을 잡을 때 아침이 낡았으니까 일단은 도배, 그 다음에 도색을 깔끔하게 마무리하자라고 해서 깔끔하고 심플하게 될 줄 알았는데 그 낡은 집이 갖고 있는 특징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특징들 때문에 도배도 처음 했다가 한 번 더 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도색 작업도 한 번 했다가 한 번 더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배보다는 도색의 양이 많아가지고 또 비싼 페인트 사가지고 발랐는데 도색에 시간을 가장 많이 소비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신경을 썼던 부분들은 여기 들어오자마자 보일러 연통 보이고 지저분했던 이 영역을 좀 깔끔하게 최대한 깔끔하고 클리어하게 보기 좋게 만들자라는 게 가장 첫 번째 포인트였거든요. 요 포인트는 잘 살린 것 같습니다. 잘 살린 것 같고 전체적인 집안의 컬러는 연한 그레이, 화이트에 가까운 연한 그레이로 하고 문틀 같은 거나 문 손잡이 같은 거를 블랙으로 좀 포인트를 주자 했던 게 두 번째 포인트였고요. 그리고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앞에 사시던 분들이 좀 깨끗하게 쓰셨어요. 깨끗하게 쓰셔가지고 줄눈 작업하고 낡은 욕조 코팅하고 뭐 실리콘 작업하고 그 다음에 거울 좀 갈고 요 정도로 마무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들이 꽤나 들었고 이런저런 일들도 있었지만 한번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큰 방부터 볼까요? 큰 방을 처음 이제 명도 끝나고 나서 짐을 빼고 나서 들어왔을 때의 모습입니다. 장판도 당연히 해야 되고 도배도 당연히 해야 되고 천장 도배도 해야 되고 등도 갈아야 되고 그 문틀하고 문을 좀 봤거든요. 그래서 문이 좀 낡긴 했지만 막 삭고 뭐 떨어지고 이런 상태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요거 문틀이랑 문을 뭐 이렇게 슬라이딩 식으로 우리 요즘 유행하는 슬라이딩 식으로 좀 바꿔볼까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체크를 해보니까 이 문틀들이 다 시멘트예요. 시멘트 여기 이 다 시멘트로 돼 있다. 시멘트에 이제 도색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벽체를 올릴 때 이 문틀까지 같이 만들어 놓은 집이라 가지고 이걸 건드리기에는 코스트가 너무 많이 올라가는 거죠. 뭐 부서뜨리고 다시 뭘 하기에는. 그래서 이건 어쩔 수 없이 이쪽도 도색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고 문도 마찬가지로 뭐 도색하고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방향을 잡았고요. 그래서 일단은 다 뜯어냈습니다. 이제 바닥도 뜯어내고 이거 옆에 벽면들도 다 뜯어내고 천장도 뜯어내고요. 근데 뭐 희한하게도 이쪽 벽면은 시멘트, 이쪽 안쪽 벽면도 시멘트입니다. 근데 이쪽 벽면이랑 이쪽은 다 합판으로 돼 있더라고요. 합판으로 돼 있어서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도배를 2번 했다. 도배를 왜 2번 했냐면 여기 저희 부직포 붙이고 나서 도배를 싹 다 다시 했는데 이게 낡고 오래되다 보니까 여기에 올라오더라고. 이렇게 마치 집동 사놓은 것처럼 이렇게 막 울긋불긋하게 올라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한번 해놓은 도배 위에다가 합판 쪽에 한 도배들 있죠. 요쪽 벽 말고 이쪽 합판 쪽으로 했던 벽면에는 울긋불긋하게 다 물기를 먹고 올라와서 보기 싫은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다시 했던 2번 작업했던 벽면들이 시멘으로 된 벽면 말고 합판으로 됐던 부분들은 저희가 2번 도배를 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렇게 진짜 낡은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합판으로 돼 있고 이런 집들은 그냥 덧방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왜 이렇게 덧방을 많이 했을까? 이렇게 뗄 때 왜 이렇게 덧방을 많이 했을까라고 이제 물음표를 던졌었는데 이런 이유가 다 있었구나라는 걸 또 배우게 됐고요. 문틀도 다 뗐죠. 문틀 다 뗐고 이제 요거 도색해야 되고 하는 작업들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문틀 다 도색 작업 진행을 하고 있고요. 문도 다 도색을 했습니다. 흰색 페인트로 다 도색을 했고 바깥에도 다 흰색으로 다 틀과 문들은 다 흰색으로 그냥 다 도색 작업 계속 도색 작업만 했고요.
였습니다. 도색했고요. 밖에 있는 문들도 다 같이 도색 작업을 했습니다. 하고 안에 벽면들에 도배하는 장면이고요. 자, 이 천장까지 싹 도배를 해서 도배 처음에 했을 때니까 깔끔하게 나왔죠. 등도 갈았고 전혀 문제 없을 것 같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 합판으로 되어 있는 벽면 같은 경우에는 얼룩들이 올라와서 얼룩이 올라와 가지고 재작업을 했던 기억이 있네요. 자, 그리고 장판도 데코 타일로 잘 깔아줬고요. 데코 타일로 잘 깔아줬습니다. 데코 타일로 잘 깔아줬고 문에 손잡이들도 아까 얘기했죠. 블랙으로 포인트들을 달아줬어요. 여기 스위치들 뭐 뚜껑이나 커버나 스위치들도 뭐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 가지고 기존의 스위치를 그대로 사용했고요. 교체한 지 얼마 안 돼 보이더라고요. 이 집에 스위치들을 콘센트들 커버류들을 다 교체한 지 얼마 안 됐고 또 색깔도 어울리는 것 같아서 이왕이면 이것도 블랙으로 했으면 좋았겠지만 그냥 가자 나쁘지 않다라고 해서 그냥 스위치류의 커버류들은 저희가 안 바꿨던 요 문짝들 이렇게 까만색으로 붙여 놓으니까 딱 포인트가 살아서 좋죠. 하고 도배 작업 다 한 뒤에 딱 돌아가면서 몰딩 작업 다 했고요. 몰딩 모서리마다 실리콘 작업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천장 그리고 문틀 주변 실리콘 작업 다 했고요. 깔끔하게. 그리고 바닥에 몰딩도 다 했어요. 걸레바지를 대려고 하다가 차라리 몰딩을 대고 위아래로 그냥 스무드하게 이렇게 이쪽엔 실리콘으로 쏘고 몰딩 그래서 깔끔하게 처리가 된 것 같아요. 몰딩도 잘 붙었고요. 실리콘도 잘 발라져서 전체적인 분위기는 깔끔하게 된 것 같고 아까 얘기했던 콘센트 뚜껑들 상태가 괜찮아 가지고 그냥 써도 잘 어울렸거든요. 그래서 이대로 쓰자. 이렇게 해서 이 방은 이렇게 작업들을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위에 천장 도배하고요. 문틀 도색하고요. 문도 도색하고 그죠? 그런 다음에 문 손잡이는 블랙으로 포인트를 주고요. 자, 위아래로 몰딩 작업 다 하고 딱 돌아가면서 몰딩 다 했고요. 몰딩 끝마다 실리콘 작업으로 깔끔하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천장 등도 교체했고요. 그리고 장판은 데코 타일로 이렇게 딱 깔끔하게 마무리를 졌습니다. 요 바깥쪽으로 보는 모습이죠. 이쪽도 마찬가지로 문은 흰색으로 도색했고요. 손잡이들은 블랙으로 바닥 데코 타일 아까 말씀드렸고 그래서 깔끔하게 앞뒤로 깔끔하게 문들 포인트 주고 잘 했고요. 천장도 잘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거실 겸 주방이죠. 거실 겸 주방 모양이 이랬습니다. 이걸 왜 대노? 이쪽 벽이 아까도 얘기했던 합판 벽이었고 이쪽 벽은 시멘트 그리고 쫄대들까지 여기 몰딩들 유일하게 또 몰딩이 존재했던 공간이 이 공간이에요. 그래서 몰딩도 도색을 하든지 교체를 하든지 하려고 하다가 그냥 한꺼번에 도색할 거니까 도색할 때 이 몰딩들도 같이 도색을 하자. 그래서 문틀 도색하고 몰딩 도색하고 문들 다 도색하고요. 여기 장판 깔고 그 다음에 등 교체하고요. 그다음 싱크대 교체하고 이따가 얘기 드리겠지만 여기 수납장하고 싱크하고 같이 작업하는 그 공간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이랬어요. 이제 싱크 멋지게 깔고 그다음에 여기 가벽을 좀 세워달라. 그래서 여기 안쪽 공간에 냉장고를 둘 수 있게. 그래서 집이 작다 보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큰 평수에 쓰는 뭐 대용량 냉장고는 안 될 것 같고 소형 냉장고 정도 들어갈 수 있는 70 정도의 공간을 두고요. 여기 70 정도의 공간을 두고 여기 싱크는 교체 새로 주문 제작해 가지고 싱크는 주문 제작을 해서 만들어 달라 그랬고 여기도 아마 방처럼 데코 타일 깔고요. 동일한 데코 타일 깔고 문틀, 그다음 벽지 도배 등 교체 이 정도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열심히 칠하고 있고요. 문들도 다 칠했고 자, 칠하고 나서 모습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바닥 데코 타일 동일한 걸 깔았어요. 같이 보일 수 있게 동일하게 깔았고
요 틀들이 약간의 경계를 두지만 요 색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다. 색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아서 문틀보다는 바닥의 데코 타일이 약간 진한 회색유라 가지고 오히려 붕 뜬다는 느낌은 없게끔 좀 가라앉는 느낌으로 주려고 노력을 했고요. 자, 문 손잡이들은 블랙, 문들은 화이트. 여기 문 손잡이 여기도 블랙. 그리고 아까 도색 처리한다는 요 몰딩도 하얗게 흰색으로 도색을 했죠. 도색을 하고. 자, 이렇게 보면 요 모습입니다. 깔끔하죠. 오히려 요 포인트들이 있어서 시선이 분산 안 되고 깔끔하다는 느낌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싱크대까지 이제 작업한 모습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깔끔하게 보이죠. 요 공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는 소형 냉장고 등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70 정도의 여유를 뒀고, 지금 딱 봐도 아시겠지만 바닥 색깔이 좀 더 진합니다. 진한 회색이고, 조명 때문에 이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여기가 더 진하고요. 문 틀이나 문 색깔은 좀 조금 거기보다 색이 좀 바랍니다. 하고 싱크대 대부분의 색상, 싱크대 색상이나 벽지 색상은 거의 유사하게 맞췄어요. 그러니까 통일감을 줄 수 있게. 그러니까 싱크대만 너무 튀지도 않고 벽지만 너무 튀지도 않게. 그래서 좀 톤도 맞추고 색깔도 맞췄고요. 등 교체했고. 모습 괜찮죠? 깔끔해 보이죠, 그죠? 그리고 제일 저 주안점으로 했던 포인트 1을 줬던 모습입니다. 집을 들어왔을 때 신발장이거든요. 신발장이고 이 문 안쪽으로는 보일러가 있습니다. 방이 아닙니다. 보일러만 덩그러니 놓여 있는 거고 거의 쓰지 않는 문이죠. 근데 이 문을 뭐 이렇게 가릴 수는 없고 어쨌거나 보일러를 뭘 할 때는 이 공간을 들어갈 수 있게 문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문을 덮을 수도 없고 이 문을 쓰자고 하니까 또 그렇고 이 공간도 애매하게 연통도 보이고 공간도 떠 있고 이렇게 또 단져 있잖아요. 이렇게 딱 이렇게 일체감을 삐쭉삐쭉하니까 보기도 싫고, 그러면 이 빈 공간들을 다 채우자. 다 채우고 수납장으로 만들고 이 문 앞에 거울을 붙이자. 전신 거울을 붙여가지고 이 문을 열고 닫는 행위는 거의 없겠지만 그래도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이 과정상에 있으니 여기서 거울 한번 보고 나가고 들어와서 거울 보고 확인하고 뭐 요런 용도로서 전실 거울 정도를 하나 붙여주면 좋을 것 같다. 포인트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요거는 떼가지고 없애버리자. 그래서 이 공간들은 다 수납장 공간으로 요렇게 하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자, 안쪽 시트는 요 좀 무슨 네이비 컬러로 하려고 했는데 네이비 컬러보다는 오히려 그냥 전체적인 통일감을 주자 해서 네이비 컬러보다는 그냥 우리가 원래 그 벽지 도색하던 색깔과 비슷한 시트지로 안쪽만 작업을 했습니다. 안쪽만 작업을 했고, 신발장은 그대로 유지하는 걸로 하고 손잡이들만 좀 교체를 하자. 손잡이 교체하고, 여기 빈 공간 있죠. 아까 떠있던 공간을 메꾸고 연통도 이게 가리고 하는 용도로 위에 이렇게 위하고 양옆을 이렇게 다 수납 공간으로 만들면 일체감 있게 일자로 그냥 쭉 나가잖아요. 집에서 들어오면. 그리고 그 끝선에 맞춰서 우리 싱크대를 만들어서 이제 제일 상단은 슬라이딩 테이블. 그래서 뭐 수저라든지 요런 갖가지 것들을 넣을 수 있게 하고, 밑에는 여다지, 옆쪽도 여다지 문으로 하고, 쿡탑 달고, 그 다음에 덕트 달고 해서 위에 뜨는 공간 이렇게 다 만들어 달라. 그리고 요 가벽 칸막이도 좀 세워 달라. 그렇게 요 모습을 이제 제일 안점으로 줬다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됐는지 한번 보죠. 일단 벽들 다 뜯어내고, 색칠 여기도 다 했고요. 도색 다 하고 장판도 다 깔았고요. 그다음에 싱크대 설치하기 전에 일단은 요 작업들을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부분에는 타일 작업을 다 했습니다. 타일을 다. 이 색깔 자체도 전체 집 색깔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레이 톤으로, 연한 그레이 톤으로 맞춘 거고요. 이렇게 작업을 완료하고 수전까지 교체를 하고요. 처음에는 이거 내리려고 했거든요. 내리려고 했는데 이미 한번 공사를 한 흔적이 있어요. 공사를 한 흔적도 있고, 이 작업하는 것도 불러서 하면, 그러니까 섣불리 건드렸다간 또 큰 탈이 날 수 있으니까 작업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지만 이 작업을 내려서 할까 하다가 이게
낡아가지고 안 움직여요. 교체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안 돼.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요거 쓰자. 그대로 쓰고 위에 올려놓은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했던 부분입니다. 이렇게 싹 타일 작업한 거 위에다가 싱크대 깔끔하게 됐고요. 전체적인 컬러가 아까도 딱 보시면 알겠지만 같은 톤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까 보기 싫었던 부분들 다 가려졌고요. 연통도 가려졌고 그 공간을 어차피 집이 작다 보니까 수납 공간이 부족할 거 아닙니까? 그래 수납장으로 해서 수납 공간을 확보해주자. 공간을 확보해주자. 이렇게 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쿡탑 일체형으로 넣었고요. 자, 여기 냉장고 들어갈 수 있는 공간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벽지 색깔이랑 싱크 색깔이랑 큰 그 차이를 안 보여줘, 그죠? 차이를 안 보이니까 딱 보기 좋습니다. 하고 아까 얘기했던 문들 다 색칠하고 문틀도 색칠하고 문도 색칠하고 도색하고 그리고 여기 전신 거울을 달았어요. 그 의외로 보기가 깔끔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여기로 이제 집을 나가게 되죠. 집을 나가게 되고 이쪽으로 이제 작은 방이 되는데 아까 보일러실 그 문으로만 뒀을 때는 정말 보기 싫잖아요. 이 공간들도 다 띄어져 있고 이렇게 전신 거울을 이렇게 딱 달아주니까 뭐 제가 큰 건 아니지만 제 전신이 다 나오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거울을 제대로 된 거울이라고 보기보다는 시트처럼 해서 거울의 효과를 보는 그 시트로 해가지고 이쁜 걸로 사가지고 붙여뒀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블랙 손잡이를 해서 문 손잡이를 넣어뒀고요. 거의 열 일이 없겠죠. 거의 열 일이 없겠지만 처음 오는 사람들 여기가 방인가 하고 이제 열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사용하다 보면 정말 가끔 쓰는 공간이지만 이 공간을 죽게는 만들어 놓을 수 없으니까 오히려 좀 보기 좋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자 하는 아이디어가 가미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변이 약간 좀 떴어요. 약간 떠가지고 여기도 뺑 돌아가면서 몰딩 작업하고 실리콘을 해서 깔끔하게 마무리해 줬습니다. 깔끔하게 마무리해 줬고 자 여기가 정말 애매했던 공간이잖아요. 세탁실입니다. 세탁실. 이 공간이 보통은 이제 베란다 쪽에 놓여 있게 되는데 집 딱 가운데 화장실 바로 옆에 이렇게 놓여 있었고 제일 안타까운 공간이다라고 여겼던 부분인데 습하다 보니까 곰팡이도 많이 쓸고 있었고 바닥도 완전 엉망이었어요. 하고 이렇게 이 선반류 이런 걸 좀 설치해 주려고 하다가 오히려 그냥 비워둔 채로 해서 이 공간을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처리하면 되겠다라는 부분을 해서 자 전반적으로 이렇게 일단 청소부터 해야 되겠죠. 청소부터 깔끔하게 청소하고 등도 안 그래도 칙칙하고 습기가 가득한 공간에 등마저 이렇게 요 백열등이죠. 백열등 색깔로 하게 되면 더 칙칙하고 보기 싫잖아요. 그래서 조명은 아예 밝은 색으로 하고 자 벽을 칠할 때도 약간 이 색하고 어울리는 좀 남은 페인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투톤을 해가지고 여기 좀 색칠 좀 해주자. 그래서 이렇게 바꾼 거예요. 바닥 요거 청소하기 전이고요. 일단 페인트를 화이트와 약간 밝은 파스텔톤 그린 요걸로 해가지고 도색을 해줬습니다. 요렇게 딱 좀 나눠지게요. 그러니까 한 톤으로 하면 안 그래도 칙칙한데 이 공간이 저는 많이 아까운 공간이거든요. 아까운 공간이 더 버려진다는 느낌이 더 들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좀 이 색깔이 제일 진하고 그것보다 조금 연하고 이렇게 화이트로 이렇게 너무 이렇게 극명한 바닥과 천장 색깔이 안 이어지게 이렇게 투톤으로 작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천장은 LED로 바꿔 교체해 줬고요. 천장 위에도 천장 자체도 바꿔줬어요. 교체. 아까 너무 낡았었잖아요. 그리고 사진은 안 보이시지만 이렇게 이 메꿔야 되는 부분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이 방이라고 해야 되나? 이 세탁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세밀하고 좀 소소한 작업들이 많이 진행됐던 공간입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떼벗겨내고 뭐 줄눈 작업하고 하니까 이 바닥도 아까처럼 칙칙한 모습이 아니잖아요. 지금 아까 누런 백열등 밑에 있는 그 분위기랑 LED 전구를 켰을 때 뭐 작업 도구들 좀 넣어두긴 했지만 훨씬 깔끔해 보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도 갈았고요. 하고 이제 작은 방. 작은 방은 이 앞쪽이 복도예요. 복도라 보니까 어떻게 작업을 할까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가자. 그래서 바닥, 장판 교체하고 등도 교체하고 천장도 도배, 벽면도 도배,
그 다음에 문틀은 도색, 문도 도색, 여기 문도 도색, 여기 문틀도 도색 하고 문 손잡이는 블랙으로 바꾸자. 이렇게 했죠.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 색칠들을 다 했고요. 근데 요것도 문제가 뭐였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문이 낡다 보니까 낡고 오래되다 보니까 이 나무색이 또 올라오는 거예요. 칠해놓고 나서 페인트를 다 칠해놓고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이 나무색이 올라오니까 처음에는 화이트였는데 점점점 갈색으로 바뀌는 거야. 문 색깔이. 아, 이건 아니지 않나? 그래서 이 재작업을 또 했던 거죠. 이 문들. 그래서 아, 이 집은 진짜 도색 작업이 끝이었구나. 안 그래도 양이 많았는데 계속 반복 리터치 했던 도색 작업에 가장 많은 애를 썼던 게 아닌가. 요런 이유들 때문에.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뭐 문틀 다 칠했고요. 이제 도배했죠. 도배 다 했고 여기 벽면들 보이십니까? 여기 합판으로 돼 있고 합판으로 돼 있고 합판 이 방은 올 합판이었어요. 뺑 돌아가면서 합판이어 가지고 여기는 도배를 몇 번 했겠어요? 2번 했다. 아까하고 똑같은 이유로 이 합판에서 이 울긋불긋 얼룩들이 올라와 가지고 물을 머금고 올라와서 그걸 가리기 위해 가지고 2번의 도배를 했다. 아픈 기억이 있다. 그래서 같은 일을 2번 한다는 건 노동력의 전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래 하면서도 또 해놓으니까 울긋불긋 해가지고 보기 싫은 것보다야 도배를 했는데 도배 안 한 것처럼 보이는 것보다야 그래서 한 번 도배를 더 하는 게 낫겠다 해서 도배는 빨리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방이 작아가지고 도배 작업 자체는 힘들지 않았지만 어쨌거나 이것도 뭐 하루 정도 시간을 더 소비했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깔끔하게 다 도배하고 색칠하고 저 위에까지 아까 큰 방처럼 위아래 다 몰딩 돌렸고요. 실리콘 작업했고 바닥은 데코타일 깔았고요. 등도 갈았고 여기 손잡이는 블랙으로 했는데 약간 다르게 달았죠. 그래서 큰 문에는 큰 손잡이를 달아줬고 이렇게 작은 문에는 작은 손잡이. 다만 같은 형태의 같은 색깔 컬러는 매칭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뭐 이렇게 얘도 테두리가 뭐 블랙으로 돼 있고 화이트거나 뭐 블루인데 화이트거나 약간 색상을 가지면 눈에 띄갖고 포인트가 되긴 하는데 여기까지 블랙으로 했으면 이제 시선이 분산될 것 같은 느낌도 있고 해서 여기는 그냥 화이트로 가자. 그래도 충분히 깔끔하게 보인다. 왜 등도 흰색으로 다 맞췄거든요. 그래서 전기 쪽 전기 조명 쪽도 다 흰색으로 맞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은 방에서 보면 이렇게 보여요. 요 공간이. 그러니까 딴 집하고 전혀 다르게 보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자기 집들은 다 연통도 보이고 이 공간이 그냥 죽어 있는 공간이었는데 저희 집을 보니까 안쪽에 수납장을 짜고 뭐 거울을 붙여놓고 문 색깔이나 그 포인트들을 주니까 와 이런 집 처음이다 그런 얘기들을 이제 오면 하면서 해줬던 거죠. 그래서 위에 몰딩 뺑 돌려놓은 거랑 아래쪽 몰딩 돌려놔서 여기도 깔끔하게 보입니다. 작은 방 깔끔하게 보이고 자 문제의 공간 마지막 공간에 여기 베란다 공간입니다. 여기는 옆집하고 이거 비상 탈출할 수 있는 가벽이죠. 가벽 놓여 있고 바닥 상태는 이랬고요. 돌들, 벽들 색깔 다 이랬습니다. 하고 이거 다 낡아가지고 상당히 이건 좀 깔끔하게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공간이거든요. 하고 수납 공간이 따로 있었어요. 수납 공간이 이게 이 전체 아파트 단지에서 같이 했나 봐요. 같이 했나 본데 그냥 큰 문으로 해서 열고 닫거나 미닫이로 했으면 참 좋았겠는데 위아래로 구분을 해놨더라고요. 위아래로 구분을 해놔가지고 오히려 공간을 더 활용하지 못한 거 아니? 이 공간이 그렇게 작은 공간은 아니더라고요. 이 작은 공간이 아닌데 수납 공간은 오히려 이 키보다 이렇게 반으로 쪼개놓는 것보다 한쪽이면 오히려 사는 사람들이 거기에 맞춰서 수납 공간들이나 수납 도구들을 활용해 가지고 잘 수납할 수 있을 것 같다 싶었는데 이렇게 해놔가지고 일단은 여기도 곰팡이가 들어있죠. 다 곰팡이 제거하고 여기도 다 뜯어내고요. 중간 벽들도 다 교체를 하고 문들 다 도색 작업. 도색 많죠. 했습니다. 그래서 잠금 장치들도 다 교체하고 방충망도 오래돼 가지고 거의 사갔더라고요. 방충망도 교체를 하는데 방충망이 아래쪽에 보통 이렇게 방충망이 이렇게 돼 있으면 안쪽에
이렇게 도르래가 달려 있잖아요.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이게 없어요. 이게 없는 방충망이라 가지고 뺄 때도 고생을 했고 끼울 때도 고생을 했고 방충망 교체할 때도 좀 고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바닥 장판은 앞전에 저희가 낙찰 받은 물건 인테리어 하면서 남은 장판이 데코 타일이 딱 12장인가 이렇게 남아 있었어요. 12장인가 남아 있어 가지고 요 남는 거 어차피 계속 못 쓰니까 따로 쓸 데도 없고 이랬는데 요걸 좀 깔아줬죠.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뭐 방이나 거실이나 작은 방에 깔아줬던 데코 타일보다 훨씬 비쌌던 비쌌던 데코 타일을 뭐 버리느니 여기 쓰자 해서 여기 바닥에 좀 깔아줬던 것 같습니다. 일단 도색 작업 다 했고요. 돌아가면서 도색 작업 다 했고 이 또 시간이 꽤 들었겠죠. 그래서 벽면 도색이라든지 창틀, 샤시류 요또 다 도색을 했으니까요. 하고 여기 안쪽 공간은 아까 얘기했던 큰 데코 타일 말고 요거는 부착식 데코 타일이 있었어요. 밑바닥이 스티커로 된 거. 스티커로 된 거 요것도 조금 한 7장인가 이렇게 남아 있어 가지고 요건 남는 건 활용을 했습니다. 전반적인 큰 컬러에 뭐 그렇게 튀는 것도 아니고 이래 가지고 여기 딱 넣으니까 안쪽하고 약간의 좀 차이는 있지만 거의 같이 열어보는 공간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도 뭐 나름대로 부착식 데코 타일을 잘 붙여 가지고 여기도 깔끔하게 좀 마무리를 했던 것 같고요. 자, 바닥이 좀 다르죠. 그러니까 이 데코 타일은 더 큰 데코였어요. 큰 데코 타일이고 여기 더 비싸. 비싸긴 한데 여기 큰 방이랑 작은 방이랑 거실 겸 주방은 동일한 데코 타일 깔아줬고 바깥쪽은 남아있던 앞전 공사하고 남아있던 데코 타일 깔아줬습니다. 깔끔하게 잘 막았고요. 아까 여기 지저분하게 보이던 것도 다 남은 쪼가리들을 다 벽면까지 다 붙여가지고 다 작업을 해줬습니다. 이거 구석구석들 다 실리콘으로 다 깔끔하게 마무리해 줬고요. 요 선이 바깥에서 들어오는 TV선이더라고요. TV선이 이렇게 지금 못을 다 박아가지고 고정을 해놓으니까 이거 보기 싫다. 이것도 전선 몰딩 사가지고 이쪽 벽으로 붙이자. 이쪽 벽으로 붙여서 보기 싫게 만들지 말자 하라고 해서 안쪽으로 붙인 거예요. 바깥쪽으로 해서 전선 타일 깔끔하게 깔아줬죠. 그래서 밖에서 보면 이쪽으로 전선이 아까 이렇게 지나갔었잖아요.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었는데 바깥쪽으로 그냥 깔끔하게 돌렸습니다. 깔끔하게 돌렸고 그래서 보기가 더 깔끔하게 좋죠. 전선 안 보이니까. 처음엔 이렇게 들어왔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전선 몰딩까지 해서 깔끔하게 바닥도 마무리했고 데코 타일로 바닥 붙여줬고요. 그리고 등도 교체했고 하고 여기 빨래 건조대도 사가 있던 것을 깔끔하게 교체해 줬습니다. 전반적으로 밝은 분위기로 다 바꿨습니다. 하고 여기 아무 특징 없던 창문이죠. 여기도 요런 마치 이 유리를 끼운 것처럼 해서 얘도 붙였습니다. 시트입니다. 시트. 창문 시트로 해가지고 문들 유리로 된 문들마다 다 붙여줬습니다. 요거 이제 뭐 방충망 작업하던 순간이거든요. 방충망이 거의 삭아가지고 끈 모서리들이 다 너덜너덜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다 수리하고 방충망 교체하고 하는데도 시간이 꽤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화장실 일단 이 거울이랑 수납장은 떼내자. 일단 떼내고요. 그다음 조명도 여기 이 벽면에 붙여 놓을 게 아니라 천장으로 옮기자. 그리고 천장도 좀 낡아 보이죠. 천장도 좀 교체를 해야 될 것 같고 요 몰딩들도 도색을 해가지고 좀 처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바닥과 벽면 타일이랑 줄눈 작업을 좀 하자. 그리고 요 수전들도 바꾸자. 계획상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누렇게 변색된 이거 욕조도 코팅을 다시 하자까지가 화장실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화장실이 언뜻 봐서는 작업이 그렇게 뭐 복잡할 것 같지도 않고 뭐 오래 걸릴 것도 안 한 것 같지만 의외로 시간도 많이 들고 공도 많이 들어가는 공간이 화장실과 그 다음에 거기 주방이잖아요. 그래서 화장실 작업 뭐 녹록지 않았습니다. 일단 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계획대로 해가지고 좀 교체를 하고 욕조 코팅하고 이런 부분들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일단 깔끔하게 마무리됐죠. 일단
변기는 따로 교체를 하진 않았습니다. 변기나 세면대 같은 경우에는 상태가 좋아가지고 자 있는 그대로 쓰자. 그러니까 뭐 교체한 지 얼마 안 돼 보이더라고요. 교체한 지 얼마 안 되고 깔끔하게 깨끗하게 썼으니까 요거는 그대로 쓰는 걸로 하고, 집이 예전에 중앙 난방식이었나 봐요. 그래서 레디에이터가 있더라고 화장실에. 그래서 요거를 떼낼 수는 없고, 또 처음에 색깔이 옥색인가 그래서 옥색. 그래가지고 이거는 색깔이 너무 아니잖아 해서 일단 도색으로 하자, 보기 좋게 톤 맞춰서 도색하는 걸로 해서 마무리했고, 휴지거리 바꿔줬고요. 그래서 아까 거울하고 수납장을 별도로 이렇게 하기보다 일체형으로 해서 교체를 해줬습니다. 전면이 이렇게 보일 수 있도록 전면으로 교체를 했고, 수전도 교체를 해줬고요. 그래서 도색 작업까지, 코팅까지 마무리했죠. 코팅까지 마무리했고, 여기 보기 싫었던 배관 쪽 도색도 했고요. 바닥, 벽면, 줄눈과 타일 작업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느낌이 완전히 달라졌죠. 그렇죠? 느낌이 완전히 달라져서 조명도 앞쪽에 붙어 있던 걸 위쪽으로 옮겼고, 천장도 교체 작업했고, 몰딩 도색했고요. 여기도 도색했고, 수전 바꿨고요. 전반적으로 느낌은 이런 식으로 바꿔줬습니다. 깔끔하게 보기 좋게 바꿔줬어요. 그래서 느낌이 요래요. 그래서 이렇게 딱 요까지 마무리로 해서 요 수전까지 딱 마무리 했거든요. 그래서 깔끔하고 이쁘게 화장실도 잘 됐습니다. 잘 됐고, 누가 봐도 깔끔하네 라고 하는 정도까지 세세하게 손을 봤던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수적으로 이제 집을 들어오자마자 여기가 원래 두꺼비 집이 있었어요. 두꺼비 집이 있었는데 두꺼비 집 커버가 플라스틱이 오래돼가지고 누렇게 변색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색칠하고 뭘 하기보다는 그냥 가리자. 두꺼비 집 살면서 얼마나 뭐 열 일이 있냐. 그래서 두꺼비 집을 이 커버로 해서 화이트와 블랙 톤으로 해가지고 이 커버도 준비해서 붙여놨고요. 그다음에 없었던 안전고리랑 밑에 말바그룹이라고 하나요? 요거 고정장치, 그리고 거의 삭아서 녹이 쓸어가지고 너덜너덜했던 이 댐퍼도 교체를 해줬어요. 댐퍼도 교체했고, 요 시트 작업하면 문 시트 작업하면서 요 주변도 실리콘으로 다 깔끔하게 마무리해줬습니다.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자 입구에 요 뭐라고 하죠? 용도를 걸레바지라 하나 뭐라 하나 요거 용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요거까지 마무리하면서 인테리어는 마무리였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이 이런 집은 처음이에요 라는 거 얘기를 했는 것처럼 이 동네 이 아파트에서 그래도 괜찮게 인테리어를 잘 깔끔하게 했어요. 했고, 좀 비록 뭐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가 안 좋곤 하지만 뭐 요 상태고 이 컨디션이라면 주변 시세에 그렇게 막 너무 낮은 가격으로 이렇게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은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구미 상황을 보면 구미도 그래요. 뭐 전세, 매매 다 빠지고 있고 월세가 올라가고 있는 전반적인 상황이고요. 입주 물량도 보시면 수요보다 2023년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뭐 분양 추정 물량이나 실제 분양 물량까지 하면 2024년도, 25년도, 26년도가 다 수요 이상이에요. 그럼 당연히 이제 가격도 올라가기보다 내릴 수밖에 없는 공급이 더 많은 상황에 놓여진다라는 거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딱 요 상황이죠. 요 딱 지역에 있고요. 다행히도 뭐 미분양이 막 넘쳐나고 뭐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 구미가 그런 상황이고, 도량동 실질적으로 매물 시세나 매물 증감을 보니 한참 잘 올라가 주다가 지금도 쭉 빠지고 있고, 매물도 조금 줄어가고 있다는 모습 보여주는데, 보면 매매 상위값 평당 좀 높은 가격하고 낮은 가격의 흐름이 좀 다르죠. 더 급하게 빠지고 있다 하고, 전세는 매매 물량보다는 많이 적은 동네구나 라고 인지할 수 있습니다. 금액대별로 보면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건 여기죠. 여기 그래서 뭐 4억에서 6억 신축 아파트들이겠죠. 이 변동이나 2억에서 4억 변동보다는 그나마 좀 큰 변동 없이 가져가고는 있다. 근데 대신에 매물수는 상당히 많다. 당연히 요 가격대에 있는 단지가 많거든요. 많아서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하고 연식별로 보면 여기 저희가 속하지 않습니까? 뭐 25년에서 35년 사이에 속한 가격의 흐름 그래프도 크게 다른 연식과 비교해 보면 신축 아파트들의 가격 변동보다는 그렇게 크지 않은, 대신에 매물 수는 많은 그 양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공 3단지 위치가 이래요. 구미역에서 한 2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2km 정도 떨어져 있고 좀 걸어 시장 좀 걸어와가지고 조금 걸어오면 여기까지는 한 뭐 10분 15분이면 도착을 합니다. 여기서 도량동 초입에서 아파트까지가 또 막 10분 정도 여기 소요가 되는데, 여기 뭐 상가들이 있고 뭐 이러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멀다는 느낌은 안 들었어요. 제가 뭐 공사하기 위해 가고 주말에 차를 가지고 올 때도 차를 가지고 갈 때도 있었지만 뭐 대부분은 역에 내려가지고 그냥 걸어갔던 기억입니다. 버스도 안 타고 걸어갔던 기억인데 그렇게 멀지 않았던 기억. 지금 거래가 뭐 4,700만 원 정도 거래가 되고 있어요. 4,700만 원 거래가 되고 있고, 거래량은 많은 아파트 단지다. 그리고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평수는 17평대다. 주변에 학교 바로 앞에 있거든요. 진짜 여기 저희가 304동이거든요. 304동 계단만 올라가면 바로 초등학교입니다. 바로 초등학교. 한 5분 컷입니다. 5분 컷. 초등학교 5분 컷. 바로 뒤에는 중학교 위치하고 있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역까지는 한 2km 정도. 그래서 위치적으로 뭐 학교 보내고, 근데 목표 자체를 인테리어나 팔고자 하는 목표 자체들 1인 가구 혼자 살기에는 딱 좋겠다. 그냥 원룸이나 이런 데 사는 것보다 이 가격이면 충분히 구매해서 살아도 충분히 좋은 컨디션, 뭐 괜찮은 위치에서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겠다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저희가 인테리어를 한 거라서 그 기준으로 본다면 나쁘지 않다. 실제 흐름을 보면 자, 올랐을 때는 6천 넘게도 올랐어요. 6천 넘게도 올랐는데 한참 오를 때는 쭉 빠졌다가요. 빠졌다가 요 2020년도 뒤로 또 쭉 올랐다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아까 평당가 아니 그 매매 그 기준 가격들이 요 범위였죠. 4천에서 6천 범위로 있다. 실질적으로 매물도 많아요. 매물 수도 많고. 그래서 봤어요. 네이버 들어가가지고 도량 3주공 아파트 단지들이 얼마의 가격이 올라왔는지. 거래 많죠. 거래량은 많고 실제 팔 수 있는 것들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이제 본 거죠. 그래서 인테리어를 좀 했다고 하는 집들이 뭐 4,300에도 나와 있고 5천에도 나와 있어요. 5천짜리 3층짜리를 한번 보면 볼까요? 어떤 상황이냐면 뭐 이렇습니다. 화장실 리모델링 했고 싱크대 교체했어요. 근데 여기 공간은 따로 뭐 저희처럼 수납장을 하거나 하지는 않은 것 같죠. 등도 교체를 했고 바닥 장판 작업도 좀 한 것 같고요. 여기도 벽지하고 도색을 했네요. 그죠? 도색했는 거, 문도 다 도색했는 거 확인되고, 장판하고 문 한 거, 등까지 교체하고, 어느 정도 비슷하게 한 건 같습니다. 근데 바깥은 안 했네요. 그죠? 바깥도 안 했고, 그렇습니다. 바깥은 따로 작업을 안 했고, 문틀이나 문들은 다 도색 작업을 했고, 방들도 도배하고 장판하고 뭐 도색하고 작업들은 거의 비슷하게 했는데 5천만 원에 올라왔습니다. 그럼 저희 이때까지 인테리어 한 거랑 비교해 보면 저희가 좀 더 많이 낫죠. 같은 가격에 내놓으면 저희 집이 먼저 나갈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드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 4,300짜리를 한번 볼까요? 화장실에 공을 좀 많이 들었나 봐요. 이 집은 화장실에 욕조를 떼내고 그냥 샤워 부스를 따로 설치를 했네요. 깔끔하게. 여기 돈을 좀 썼네요. 그죠? 썼고. 근데 화장실만 했네요. 화장실만 하다 보니까 이렇습니다. 제가 처음 본 모습도 이래요. 그러니까 이 배관들 나가는 거 그대로 보이고 위에 떠 있고 문 이렇게 보이고 이 옥색문 뭐 갈색문 이렇게 보이니까 여기 정말 지저분하거든요. 하고 봐요. 이렇게 색깔도 그대로 있고 등도 그대로 있고 장판도 그대로고요. 자, 이 세탁실도 그대로입니다. 문도 그대로고요. 여긴 또 뭐야? 색깔이 붉어 보이는데? 하고 싱크대도 교체를 안 했고, 자, 문틀도 여긴 도색을 안 했네요. 진짜 화장실만 했는데 화장실만. 자, 이거하고 비교해 봐도 저희 집이 훨씬 낫죠. 한 700 정도 차이가 나지만 화장실만 돼가지고 이런 집에 사실 겁니까? 아니면
올로 수리하고 세면대란다 싱크대하고 수납장까지 깔끔하게 한 우리 집을 선택하겠습니까? 라고 하면 선택지는 저희 집으로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왕 할 거면 이 바깥쪽도 조금만 신경을 써가지고 했으면 나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 드는데, 아무튼 이 집이 얼마? 4,300에 나왔고, 아까 저희하고 비슷하게 했지만 약간은 좀 더 차이가 나는 이 집과는 한 5천 정도. 그럼 저희가 5천에 내놓으면 저희 집이 먼저 팔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 저희는 요거보다는 조금 높게 일단 가격을 형성해 가지고 부동산 쪽을 통해 가지고 좀 내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잘 팔리게 된다 그러면 지금도 도량 3주공 경매권에 올라온 게 있거든요. 가격대도 저희가 낙찰 받은 가격대 비슷하게 올라와 있는 것 같아서, 아니면 이렇게 깔끔하게 돼 있는 집을, 월세가 지금 얼마가 나오죠? 월세가, 전세는 거의 없는 지역이라요. 월세를 보게 되면 월세가 약 2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되네요. 그죠? 30만 원으로 잡으면 5천에, 아니다, 뭐 300에 30 정도, 저희 집 컨디션이면 여기보다는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30만 원을 받는다 치면 1년에 360, 5천에 360이면 한 7% 정도 수익을 낼 수도 있겠네요. 그죠? 뭐 그런 목적을 가진 사람이 살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진짜 혼자서 거주할 수 있는 사람이 뭐 딴 집보다는 인테리어가 잘 돼 있는 저희 집에 뭐 와가지고 뭐 구매를 하겠다는 의사를 펼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무튼 기대치는 있습니다. 기대치는 있고, 비록 지금 부동산 경기가 안 좋고 상황은 이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드린 공이 있으니까 이 공에 대비해가 다른 집들이 그렇게 또 뭐 저희 집보다 낫다라는 판단이 잘 안 서거든요. 그래서 파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들면서, 일단 매매가 어떻게 될 건지, 매매 결과가 나오게 되면 다시 영상을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